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아스피린 복용 지침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미국에 가면 over the counter drug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그냥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약이 있죠. 그런 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굉장히 좋은 약이죠. 해열 진통, 특별히 근육통, 치통, 두통, 감기 증상, 관절통 뿐만 아니라 소염작용까지 있는 약인데요. 이런 굉장한 작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알려져 있죠. 특별히 저용량 아스피린 81mg 이하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 복용에 관한 권고안은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꽤 여러 번째입니다. 지금 네 번째네요. 2007년에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라 그랬고 2009년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고요. 2016년에는 극은대, 연령대와 위험 대비 혜택 기준을 권고안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26일에 발표한 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60세 이상인 경우 심혈관 질환 1차 예방을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로 이제 바꿨습니다. 1차 예방이 뭐냐면 그 질환이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약물 복용 등 조치를 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이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상태에서 중증화 등을 막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일입니다. 2016년 4월 12일자 Annals of Internal Medicine 온라인판에 나온 건데요. 심장질환과 대장암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적용 권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좀 보시면 앞에는 아스피린 사용 시 출혈 위험 대비 혜택이 중정도 수준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60세에서 69세는 아스피린 사용 시 출혈 위험 대비 혜택이 소규모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꿨냐 한번 보시면 2020년 자마 유명한 잡지죠. 자마 페이션트 페이지에 아스피린이 어떻게 사용되냐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 연령이 40에서 70세 사이이고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고 출혈 위험이 낮은 사람, 심장마비, 뇌졸중, 관상동맥 스텐트 또는 관상동맥 우회 이식 수술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 그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매일 복용을 금한다. 건강하고 연령이 70대 이상이고 40대 이하. 그 다음에 의학적 상태나 다른 약물 복용으로 출혈 위험이 높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스피린 복용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은 뭐냐 하면 4월 26일 날 발표된 건데요. 60세 이상 사람들이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소량씩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혈액 희석 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위험할 수 있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어도 된다는 것이 이제는 먹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안 먹으면 좋으니까 아마도 70세 이상도 안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죠.
자, 2016년 권고안을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60세가 되면 아스피린으로 인한 출혈 위험이 심장 예방의 이점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출혈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 각각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죠. 미국 FDA는 과거 20년간 심장병이 없는 환자들에게 아스피린을 예방적 목적의 일상적 사용을 금지해 왔는데 이제는 특별히 60세 이상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매일 아스피린을 소량씩 복용하는 것은 1차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위나 장이나 또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고령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 그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 그랬죠. 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동맥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동맥에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오는 것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끼게 하고 혈관을 좀 더 깨끗하게 한다. 그 뜻이겠죠. 자, 여기 보면 지금 파란 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유 복잡하죠? 파란 글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윗부분은 혈관입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은 혈관벽이고 그 바깥 부분이죠. 그래서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동맥경화가 생기는 아니라고요. 반드시 혈관벽이 터지거나 하여튼 망가져서 혈관벽을 통해서 밖으로 이 콜레스테롤이 나오면 이게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종류 가운데 하나인 단핵구가 대식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산화 콜레스테롤을 먹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거품세포라 그래요. 거품이 끼어있대요, 진짜로. 그래서 평활관 세포 증식, 그 다음에 쭉 되면 그게 지방 줄무늬까지 되고 이게 쌓여가지고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혈관 안에 보니까 적혈구들이 막 뭉쳐서 혈전증이 되는 걸 이걸 피를 좀 묽게 해서 저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스피린의 작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손상된 동맥벽의 단면들을 보면 지금 오른쪽 위쪽이 혈관이고요. 밑이 동맥벽입니다. 그래서 동맥벽이 파열되면 어느 파열되나요? 고혈압, 고혈당, 활성산소에서 혈관이 찢겨지면 뭐가 나가죠? 콜레스테롤이 나가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면 앞에 있던 그 단핵구가 대식세포를 만들어서 대식세포가 그걸 잡아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거품세포가 되고 이게 지방이 축적되면 동맥경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찢어진 거잖아요. 우리 몸은 창조될 때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혈소판이 자연적으로 요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어렵죠? 아스팔트를 해놨는데 아스팔트가 다 망가지지 않고 어떤 부분들이 망가지면 차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요렇게 그 망가진 부분을 빨리 보수하는 것이 우리가 그 혈소판이 와서 망가진 데를 이렇게 막는 거, 그게 뭐예요?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작용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다 해갖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증상을 가지게 됐죠. 자, 동맥경화 발전 지난번에 한번 보신 건데요. 첫 10년, 30년부터 40년부터 이래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70%가 이렇게 진전이 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거품세포가 나오는 동맥벽이 파열됐을 때부터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뭐 한다고요? 혈소판이 나서 거기를 메꾸는, 땜질하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그 일들이 방해를 받게 돼서 혈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출혈이 생기는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60세 이상 성인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1차 약물로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시던 분들은 습관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꼭 위험하니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매일 아스피린 치료해야 되나요? 지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60세 이상은 특별히 금지라고 그랬고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심장병 병력, 미래의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치료상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 실보다 득이 많을 때 아스피린을 투여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10시간, 14시간 뭐 이렇게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비즈니스 클래스가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돈이 너무 비싸니까.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내리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죽는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여행할 때 81mg 베이비 아스피린이라 그러죠. 이런 걸 뭐 한두 번 정도 먹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감기 들렸을 때 뭐 이때 특별할 때는 먹어도 되는데 장기간 매일 소량이라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바꾸시고 미국 특별관리위원회 질병특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들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